네, 안녕하세요. 주터페인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조금 많이 올라왔죠. 이러한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연말에 정말 산타 랠리가 가능할지 대응 전략을 짜보고 그 다음으로 증시 상황 체크, 어디까지 상승할지 체크를 해보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평가 우량주를 공부해보고 차트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22년 하반기 리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22년 하반기는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 하향으로 실적의 희소성이 반영되며 실적 기반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성과가 가장 좋았죠. 내년에도 코스피 이익은 역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정치도 가파르게 하향 조정 중이죠. 특히 비중이 큰 반도체와 하드웨어 위주의 이익 하향 조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익 바닥의 시기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으로 금리 하락과 이머징 경기 회복, 신흥국 경기 회복, 글로벌 IT 기업들의 KPX 증가 사이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과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연말 순환매와 주도주 순환매를 구분하자 이 통계적으로 반기 주도 업종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 반기 기준 수익률과 기간 수급 유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과 글로벌 스타일 트렌드 등을 고려했을 때 저 PER 종목군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내년 주도주 로테이션 기반으로 봤을 때 최근 반기 동안의 수익률, 기간 수급, 실적 변화, 저 PER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들이 관심 가져볼 업종은 해운, 상사, 가스 유틸, 은행, 정유, 철강 등이 되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페노션부터 우리금융지주, 기아 한국가스공사, 두산밥켓 등등이 있고요. 중형주에서는 한세실업, 해성 DS, 코리아서키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 증시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고 그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최근에 3연임에 성공했죠. 독재라는 것은 견제할 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간부들은 오직 시진핑한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의 수급이 최근에 좋았던 것이고요. 특히 대형주 쪽의 수혜가 컸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KB금융주주,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 매수 개념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죠. 다음으로 증시 상황 체크,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2400포인트 정도를 사실 강한 저항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여기부터 이어져서 한 번, 두 번 닿고 강한 하락이 일어났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 상승에 더불어 동반 상승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뚫어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일봉상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여기서 조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2400포인트에서 2376포인트까지 방어에 성공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지지밴드는 2260에서 229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도하게 오르면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과도하게 내리면 오를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덜 올랐죠. 즉 코스피에서 대형주 차익 실현이 일어난다면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수급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반 하락이 일어날 경우에 705포인트에서 719포인트를 주요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간을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늘 그렇듯 공포에 매수를 하셔서 과열 구간에 매도하시는 것을 지양하셔야겠죠. 지금은 이 게이지가 가리키는 것처럼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다음 조정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형주를 들고 계시는데 내 수익률이 30%를 넘어갔다라고 하신다면 일부 물량에 대해서 수익 청산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해볼 저평가 우량주는 청담글로벌입니다. 청담글로벌의 시가총액은 1895억 원이고요. 순위는 코스닥 416위입니다.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 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유통을 일어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21년 하반기에는 증동닷컴과 계약을 체결했고 친환경 해외 직구물, 요즘에 친환경이 아주 핵심 키포인트죠. 이 바이슈코를 통해 동사가 추구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려서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유럽, 세계 각국의 한국 뷰티 브랜드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청담글로벌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큰 그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내 유통상품 카테고리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두 번째, 자사 온라인 플랫폼, 아까 친환경 이야기 드렸죠. 이 바이슈코를 활성화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미국, 아시아 등 중국 말고 신시장 진출 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방향성 명확하고 전 사업은 순항 중이다 라는 한 줄 평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청담글로벌을 주목해볼 만한 큰 재료는 바로 광군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1월 11일이 광군절이죠. 광군제는 독신을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기념일인데요. 이 독신이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1인 가구를 기념하기 위한 중국의 기념일인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큰 쇼핑 이벤트가 됐습니다. 자, 11월 13일 기사입니다. K뷰티 불씨 살았다. 중국 광군제 뜻밖의 선방. 기사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 K뷰티가 예상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최근에 중국에서 강력한 방역 대책 때문에 한국 화장품 팔릴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았는데요. 이러한 소비 심리 침체를 극복하고 한국 화장품이 럭셔리 뷰티의 명성을 사수했다는 평가입니다. 얼마나 팔렸냐? 총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언급했네요. 유례없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했지만 결국 극복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총 상품 판매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 건강에 주가 상승률이 엄청났던 이유도 바로 광군제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청담글로벌의 최근 연간 실적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니까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년부터 22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성장세를 달려왔던 기업입니다. 부채 또한 최근 21년 77 정도로 상당히 건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22년도에는 19년 대비 무려 9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매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성장하고 부채도 건전하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하는 그러한 저평가 우량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청담글로벌이고요. 여기부터 월봉, 주봉, 일봉, 15분봉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청담글로벌은 상장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월봉부터 보시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결국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달 역시 이대로만 간다면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현재 단기 저항에 막힌 상황이긴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위로 큰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해볼 수 있겠죠. 자, 일봉의 경우 이전에 제가 이쯤에서 매물대에 거의 다다랐다. 단기 관점으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3일에 걸쳐서 주가는 눌렸죠. 눌릴 때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린 주체가 나가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접근하기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15분봉으로 보셔도 여기서 상승했지만 지금 큰 거래량 없이 눌려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리부터 분할해서 접근하기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11,000원에서 12,000원대를 1차 저항이자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고 이 이상 올라간다면 13,000원대를 2차 저항으로 설정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5% 이내에서 끊어낼 수 있지만 위로 기대해볼 수 있는 상승폭은 15% 이상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평가됩니다.
자,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청담글로벌은 하반기 중국 최대 행사인 광군제 관련주로 관심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광군제라는 재료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매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895억을 거래해봤을 때 짧게 거래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차트상 안전한 자리라고 판단되지만 언제나 분할해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